지금부터는 수상자 두 분의 수상 소감과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 김유미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상을, 이렇게 큰 상을 처음 받아서 굉장히 떨리고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배 교수님들, 또 젊은 교수님들 계신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첫 번째 일은 제가 이제 포스닥 때부터 했던 일인데, 면역 시스템에서 선천성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의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 쪽의 전공으로 시작을 해서 면역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면역 세포 내에서 면역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기전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 최근 5년 전부터는 그 장내에 있는 면역 시스템과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대사 질환에 관한 관계에 대한 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그 우리 호스트 셀 말고도 마이크로바이오, 특히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의 장기에, 그러니까 피부나 장 외에도 각종 장기의 어떤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은 일단 장 표면적이 거의 성인의 경우에 테니스 코트 2개 정도까지의 넓이가 된다고 하고, 그 표면에 굉장히 많은 수의 보통 이제 생각하기는 최소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숫자 또는 그 숫자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의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테리아들이 특히 장 위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대장으로 갈수록 그 종류와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 그 장관 내부에 있긴 하지만 그 장 상피세포를 건너서 우리 몸 장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과 굉장히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 상피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장 상피세포 아래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면역세포들은 그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이어터리 엔티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먹어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항원들과 또는 그 대장 쪽으로 가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항원들과 굉장히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는 다른 장기, 뭐 림프절이나 비장에 있는 면역세포와는 굉장히 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면역장기라고 하면 스프린, 비장이나 림프절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장 많은 수의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는 큰 면역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장 안에 있는 면역 세포의 활성이 우리 몸의 어떤 다양한 그 생리 활성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여긴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장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항원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의 분포를 보면 그 위치에 따라서 또 분포도가 다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 안쪽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면역
세포 중에서 세포에 특히 CD4라고 불리는 CD4 T셀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장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박테리아는 어떤 CD4 T셀을 증가시키고 또 어떤 CD4 T셀은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그 CD4를 이루고 있는 TH1, TH2, TH17, 또 TFH, Treg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특정 박테리아의 종류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씩 알려지고 있으면서 어떤 박테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내에 어떤 TH세포가 증가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역할 또는 나쁜 역할들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평상시 그 밸런스된, 그러니까 그 공생 세균들의 어떤 컴포지션이 밸런스돼 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저희 마스크 끼고 많이 나니까 조금 숨이 막혀서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호미오스태틱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시기라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컴포지션이 바뀌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황이 되게 되면 또 면역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이유든 간에서 면역 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대사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대사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오타에 관한 연구는 한 10년 전부터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내에 있는 그 박테리아의 파일럼 레벨에서 보면 그 린한 경우에 그러니까 박테로이티스의 비중과 퍼미큐티스의 비중에 있어서 그 박테로이티스 비중이 높고 뚱뚱한 사람이나 또는 뚱뚱한 쥐의 경우에 퍼미큐티스 쪽이 좀 더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그냥 어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변을 그 쥐에다가 옮겨두면 이 쥐는 같은 음식을 먹는 로우팻, 하이파이버 굉장히 건강한 식이를 하더라도 이 뚱뚱한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의 경우에 저절로 뚱뚱해지는 이런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장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쥐를 10주 동안 하이팻 다이어트를 하고 장내에 세포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더니 그 T 헬퍼 세포 중에서 TH17 세포의 숫자가 굉장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소는 그 우리 장 안에 파네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엔타이 마이크로벌 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조성을 바꾸게 되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것들이 어떤 마이크로바이오타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TH17 세포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몸 밖에서 TH17 세포를 만들어서 쥐에다가 장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후에 주사하게 하는 그런 이식 방법을 했더니 그 TH17 세포를 넣어서 준 쥐에서는 그 살이 굉장히 잘 찌지 않고 또 이 지방간 현상도 굉장히 감소하고 글루코스 톨러런스라든가 인슐린 센서티비티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앞선 방법과 비슷하게 이 TH17 세포를 넣어준 쥐의 변을 정상 쥐에게 옮겨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TH17 세포를 넣어준 그 쥐의 경우에는 살이 덜 찌는 현상과 글루코스 레벨이라든가 인슐린 레벨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바뀌어져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장내의 TH17 세포의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고 TH17 세포를 넣어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중점적으로 일한 학생은 박아름 학생과 홍총표 학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미 교수님 감사합니다.